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동탄 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분당 한솔마을 주공 6단지 재건축 투자가 괜찮을까? 지금 투자 가능 금액은 한 8억 정도인데. 8억? 네. 네, 아니면 지금 다른 아파트나 재개발 투자도 관심이 있거든요. 네.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해서요. 네, 지금 분당 한솔마을 말씀하시고 보니까 재건축 관심이 있으시고 또 재개발 말씀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뭔가 좀 개발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두신 것 같은데 어디가 괜찮을지 일단 동탄 이 신도시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변 네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한솔, 우리 주공 5단지, 네. 한솔 주공 5단지, 6단지, 우리 정자역 쪽에 있는 거, 여기 단지 보고 계신 것 같으세요. 맞으시죠? 네. 네, 자,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자, 주공 6단지를 지금 8억대까지 투자금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쪽에 투자를 굳이 전세를 안고 갭 투자, 이제 실거주는 동탄에 하고 계시니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보는 뜻은 뭐냐면 네네. 굳이 그 금액으로 분당에 재건축을 꼭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서울로 가시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럼 당연히 더 좋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실거주와 투자를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보시는 부분들 방향이 너무 좋은 거고요. 이런 형태로 내가 거주는 동탄에 하지만 투자는 서울 쪽에 상승 가치가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방향들로 보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나의 집값 상승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8억대 정도 자금이면 굳이 주공 6단지를 가실 필요가 없다. 왜? 실제로 분당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사실 요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님 말고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 1000세대 정도 주공의 사실 메리트라고 하는 건 주공 단지들의 대부분 특성은 저층이죠.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지 지분들이 좀 많이 줘요. 요 부분들은 장점일 수는 있는데 입지가 아무래도 금액대에 따라서, 즉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8억, 9억, 10억대에 맞는 부분들, 또 5억대에 맞는 부분들, 또는 그 이하에 맞는 부분들, 금액대에 맞추어서 투자처는 늘 넓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억대로 조금 보신다면 자, 서울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서울 쪽이면 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는 개념이라면 강남 3구나 용산 쪽을 조금 피하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이런 동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덕동 이런 지구들 실제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파트가 5000세대, 4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모여져 있으면서 그 아파트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균질성이 매우 좋고, 그리고 역세권과 미래에 대한 개발 호재에 학군까지 갖춰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 고덕 아이파크 옆쪽에 우리 고덕 그라시움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 고덕 그라시움을 중심으로 고래힐, 고덕 아르테온 이런 아파트들 자 많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우리가 고덕역 쪽에 아래 우리 명일역 라인에 크게 지금 12,000세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 삼익그린 2차부터 명일 신동아 또 명일 한양 우성 이런 아파트들이 현재 재건축 단계에서 활발한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괜찮은데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있는 단지들이고,
시청자님의 자금대인 8억대 조금 더 좀 투자를 하신다면 한 9억대까지 8억에서 9억 정도를 보신다면 요 안에 단지에서 조금 내려온 우리 삼익 파크 아파트라든지 또 우리 구분다리역 옆쪽으로 보시면 요렇게 생긴 데 요런 데가 천호 우성 아파트인데 실제로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건설사는 누가 정할 것이고 정확하게 내 분담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는 것까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한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지들은 시청자님의 가능 투자 금액대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미 사업 시행 인가 단계들이 다 지났어요. 즉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처분 인가 곧 앞두고 지나면 뭐죠? 바로 삽두고 일반 분양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단계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고 금액대에 맞는 투자처 알아보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신 선택이 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동탄에서 상급지로 분당 보셨는데 이보다 더 위쪽으로 서울 안에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인천 부평구에 신축 3년 차에 34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거주하면서 올 초에 독산동 88-18번지 신축 2년차 투룸빌라를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했고요. 네, 네. 네. 그 주변에 독산 B구역은 신통 설립도 되고 또 D구역, 뭐 2구역이라는 것도 또 동의서를 진고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산 지역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네. 잘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욕심이 생겨서 현재 아파트 매도하고 또 주변 월세 거주하면서 서울 상급지 재개발 투자를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 돼서요. 네, 네. 만약에 매도를 하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현금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이 근데 인천 이쪽이 매도가 잘 안 돼가지고 네. 헐값에 팔기는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팔고 서울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았죠. 말씀의 양도 많지만 속도가 빨라서 제가 지금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집어는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독산동 몇 번지였죠? 882-18번지요. 882-18번지 재개발 네네. 빌라 네. 투룸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고요. 네네네. 네, 아마 홍정기 전문가님이 옆에서 같이 들으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해는 잘하셨을 거예요. 네. 바꿔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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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네. 함께 그 고민을 풀어보자고요. 네. 자, 독산동 882-18번지 주번 말씀하셨어요. 맞으시죠? 예, 맞아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현재 빌라 매가 대비 전세를 제외하면 갭 투자 금액이 아마 1억 초반 정도? 1억이요. 1억. 네, 자, 1억 정도라면 사실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소중한 돈이죠. 자, 네, 맞아요. 독산동 882-1번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재개발 구역하고는 직접적으로 현재 연관관계가 없고 예정지에 불과한 상태예요. 그런데 맞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하셨던 독산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을 했었을 때 지금보다 앞으로 오를 만한 상승 가치의 폭이 상급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포지셔닝은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미래 가치도 많이 오를까에 대한 불확실성의 물음표가 있는데 구역 내에 포함도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투자 가치 관점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시거나 또 매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일부는 희생 가격, 즉 너무 제대로 값 다 받고 팔아야 되라기보다는 왜 희생 가격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내게 좀 올라야지 그 다음에 팔아야지 하는 것보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상급지는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내게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생 가격까지 말씀을 드려서 포지셔닝은 매도 쪽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매도하고요. 예, 매도 쪽을 말씀을 드리고 매도의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희생 가격, 즉 너무 제 값을 다 받고 싶다. 나는 내가 목표 가격이 있다. 이 부분을 너무 주장하지 않으시는 쪽이 오히려 앞으로 더 현명한 투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자, 지금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하고 네. 실제로 거주도 하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매도 다 하고 제가 뭐 다른데 뭐 세를 살고 한 3억 5천에서 4억은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3억 5천에서 4억 정도를 보신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어떤 부분들을 조금 보느냐?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는데, 네. 자, 사실 이런 투자처를 찾으실 때는요, 재개발 투자처, 또 재건축 투자처, 아파트 투자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네.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네. 환금성, 네.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엑시트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샀으면 올라야 돼요. 우리 지금 독산동 빌라 갭 투자한 것처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안 오르게 되면 고민만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늘 같이 우리가 동반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 수요가 있는 곳을 사야 돼요. 수요가 있는 곳. 네. 가장 수요가 많은 곳. 예를 들면 독산역 빌라도 그 지역에서는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저희 경상남도라든지 전남지방 또 부산, 대구 같은 지방 광역시까지도 나는 이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어서 한번 투자해봐야지 이런 수요가 있는 곳은 사실 투자하셨던 독산동은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 데들은 주로 우리가 이미 앞으로 유망할 곳이 아니고 이미 유명한 곳들이에요. 예를 들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또 청량리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들이라든지 또는 서초, 강남, 잠실 쪽에서 재개발의 초기 단계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3억 5천대의 자금이라면 역시 수요 중에서도 가장 전국구 수요가 있는 이런 국제업무지구 쪽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업무지구 쪽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자면 조금 지도를 좀 자세히 보면 국제업무지구가 사실 지금 좀 주변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저 비싸서. 주변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3억 5천 정도의 자금이라면 우리 국제업무지구 쪽 이렇게 앞쪽에 주 출입구 쪽으로 우리 원효로 3가 쪽에 아직 초기 단계 초기화 단계 비아파트 부분. 비아파트는 빌라도 얘기를 하지만 오피스텔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용적률을 최대 1,700%를 주고 주변에도 용적률들을 노선형 상업지라든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역시 1000% 이상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건 앞으로의 재개발 기대감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 사업성이 좋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런 효창공원역하고 용문시장 앞쪽으로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3억 미만에도 지금 가능한 부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용문동은 신축 빌라를 많이 짓는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했었거든요. 네, 자, 그 부분도 맞아요. 자, 빌라는 사실은 신축을 많이 지으면 좀 아무래도 주변의 노후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많이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시자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입지적인 부분들을 봐야 돼요. 새 빌라를 많이 지어서 노후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을 하는데 더 더뎌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신다고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빨리 되는 속도보다 명확하게 입지의 시대예요. 입지의 시대. 자, 신축 빌라를 끊임없이 계속 지을 수가 없고요. 네,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돼서 구체화가 되고 되면 행위 제한도 걸리고 건축 행위 제한, 그다음에 권리 선정 기준일도 나오게 되고 단계별로 진행이 초기 단계여도 하나하나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창공원 앞쪽이라든지 원효로 3가 쪽에 어머, 초기면 이제 시작하면 언제 되지? 자, 이제 시작하면 언제 되지에 대한 속도 또는 3억 정도면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나?
상품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입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 중심으로 좀 내용을 좀 보시면 좋고 이러한 전국구 수요가 있는 부분들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하고 지역 분석들을 조금 듣고 싶으시면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더 이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2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남았고요. 네. 송도에 아파트도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자금은 5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 아들이 이제 27살인데 네. 주택을 하나 해주고 싶거든요. 네. 예,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정말로 뭔가 재테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도시형 생활주택 4개를 보유하고 계시는 상태에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상황이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4개를 보유한다고 하셨는데, 자, 에오기 아이파크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자, 여기가 아마 다 150세대 이하, 상당히 소형으로 지은 곳들이 많아요. 자, 느낌으로 보면 아마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들도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소형으로 100세대, 200세대짜리 작은 부분들을 투자하신 건가요?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작은 세대, 즉 소형으로 나홀로들이 지금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홀로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최대한 용적률을 다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요. 그러니까 시세 가치를 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매도하는 포지셔닝을 잡으셔야 되는데 매도를 할 때도 아마 지금 다주택자이시고 이미 뭐 주택임대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을 내셨다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다면 전반적인 4개는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송도 아파트 하나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추가로 주택을 마련하시기보다는 아드님께 지금 증여나 또 아드님 명의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한 5억 정도의 자금이라면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기보다는 실제로 들어가는 자금 자체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절세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계 존속, 부모님과 또 자녀 간에도 실제로 2억 1,700 정도, 즉 1년 이자율을 4.8%로 계산했었을 때 1년 이자가 1,0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네. 자, 요 금액까지는 실제로 차용증을 쓰면서도 또 무이자로 또 지금 증여가 아니라 차용을 할 수 있는 대여금 형태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영원이겠지만 5천만 원까지 합산을 해보면 대략 2억 6천 선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길이 열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금액대 내에서 현재는 다주택자시니까 절세를 최대한 하는 방향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런 쪽으로 좀 매물을 찾아보시는 쪽이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태까지만 좀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얘기 함께 나눴고요.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